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 제8회 혁신교육 한마당 제2부 혁신의 미래를 논하다 AO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 장학사 조혜자입니다. 오늘 섹션 A5의 주제는 학교 공간혁신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노후화된 시설을 미래 교육에 적합한 시설로 개선하는 학교 공간혁신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미래교실 사업을 담당하여 사용자 특성에 맞는 공간을 구축하신 세 분을 모시고 공간혁신 구축 과정과 활용 사례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서 학생들의 배움의 과정이며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의 과정이기도 한 공간혁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제하시는 분들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 남동초등학교 이세용 선생님이십니다. 이세용 선생님은 일어나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하사대 부속중학교 장한별 선생님이십니다. 다음은 부평여자고등학교 이지은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세션을 위해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션은 약 9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세 분의 발제를 듣고 참석자들과 발제자 간의 상호 토론과 나눔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줌을 통해서 세션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남기실 때에는 누구에게 하는 질문인지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션 자료집은 인천혁신교육 한마당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는 이세용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세용 선생님께서는 인천 남동초등학교 연구부장으로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인천 남동초등학교 미래교실 학년형 공간혁신 업무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세용 선생님께서 초등, 배움과 함께하는 공간혁신 사례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 남동초등학교 이세용입니다. 네, 저는 공간혁신 사례의 다양한 측면 중에 배움과 함께하는 아이들에게서 이 공간혁신이 어떠한 배움으로 일어나고 어떻게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초등학교에서 보통 공간혁신을 진행할 때 보통 저학년 교실을 많이 진행합니다. 그 이유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의 큰 분위기 차이 때문에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올라왔을 때 적응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에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많이 공간혁신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제안을 받았을 때 크게 두 가지의 고민 지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희는 이미 1학년 교실이 공간혁신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학년 교실을 이어서 진행할지 아니면 다른 학년 교실을 진행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 전에 진행했을 때의 아이들의 피드백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혁신을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고민 지점에서 저희가 가장 크게 고려했었던 점들은 단순히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공간에 활용하고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 공간을 만드는 데 활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공간을 만들m에 있어서 아이들이 어떤 배움을 일으킬 수 있을지 무엇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부분들이 저희의 가장 큰 고려 지점이었습니다. 다양한 회의 끝에 저희가 고려했던 두 가지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간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어를 제시받고 그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공간을 만들고 그냥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거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정도로 저희가 혁신을 한다가 아니라 공간을 만들면 있어서 아이들이 이 공간에 갖고 있는 의미와 더 깊은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이 있을지를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보자라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고려 지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만든 학생들이 직접 활용해야 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의견이 나온 이유는 그 전에 1학년 공간혁신을 진행할 때 5학년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1학년 교실을 공간혁신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5학년의 아이디어와 5학년의 배움으로 만든 1학년 교실을 정작 5학년 학생들은 사용하지 못하는 1학년 학생들이 사용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5학년이 다 만들고 자신들이 만든 것들을 활용할 수 없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피드백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공간혁신을 진행할 때는 만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고려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간혁신을 하면서 수업하는 대상들을 정했는데 수업의 대상이 5학년으로 정해졌고요. 당시 제가 5학년이었기 때문에 이 공간혁신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경할 교실은 6학년 교실이 되었습니다. 활용학년은 공간혁신에 참여했던 이 5학년 학생들이 그 다음에 6학년이 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있어서 5학년들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가 저희의 고민 지점이 아니라 이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떤 배움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5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저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교육과정 재구성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그럼 이 공간혁신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로드맵을 짜고 어떤 과제를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어떤 더 깊은 배움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저희가 간단한 로드맵을 만든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고 어떠한 활동들이 어떻게 연계성 있게 어떤 맥락으로 스토리를 갖고 진행을 할지를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은 제일 큰 고민 지점은 이걸 왜 하지 였습니다. 공간혁신을 하면 뭐가 좋지? 공간혁신을 아이들한테 왜 해야 될까? 라는 것들에 대한 아이들과의 의견 조율이 되어 있지 않고 저희 또한 사실은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고 좋은 공간을 만들고 아이들이 쓰기 편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건 사실 사용기한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개월, 1년 정도 되면 사실 또 익숙한 공간이 되고 그러면 또 다시 그런 의미로 공간혁신을 진행해야 되나? 라는 고민들의 지점에서 저희가 결정하게 된 이제 결정적인 아이디어가 저기 빅 아이디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써져 있는데 저희가 함께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콩깍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사실 콩깍지는 콩을 싸고 있는 단순히 깍지의 형태이고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희는 여기지만 사실은 콩깍지가 먼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안에서 콩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콩깍지와 콩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했던 공간 혁신들도 공간을 바꾸는 일이지만 이 공간을 통해서 아이들, 콩과 같은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고 만들어지는 무언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지점이 함께 논의가 되고 함께 그렇게 선생님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공간을 바꾸는 것이 너희에게 좋은 공간을 만들고 즐거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야를 넘어서 이걸 통해서 너희는 더 큰 배움을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이 공간을 통해서 너희에게 더 다양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어라는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교육하고 배우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다양한 과목들을 저희가 접목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국어과의 성취 기준에 따라서 이 성취 기준과 맞는 공간혁신 프로젝트를 위한 주요 활동 내용들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간 경험 나누기라던가 제안서 쓰기, 독서단원에서는 건축 요소를 배울 수 있는 책을 읽고 또는 의견을 조율하는 것에서 모든별 설계도를 만들면서 아이들이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고안했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사회, 과학, 수학, 미술의 영역에서도 저희가 이 공간혁신과 관련된 성취 기준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구성을 해봤고요. 특별히 사회에서는 저희가 역사, 5학년은 역사 단원을 가르치는데 문화재 부분들만 저희가 따로 모아서
문화재 건축 요소들을 통하여 공간 혁신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들로 저희가 재구성을 진행을 했습니다. 과학에서는 환경을 생각하는 공간 설계, 수학에서는 아이들이 저희가 5학년 전체로 다 같이 수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아이디어들을 다 모으는 어떤 설문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5학년에서 배우는 평균 이 부분들을 함께 재구성해 진행을 했고요. 미술에서는 문화재 속의 아름다움들, 뒤에 보시면 음악에서는 공간에 어울리는 음악, 상체에서는 혁신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오신 촉진자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정해졌던 이 재구성 방법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정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에 이러한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큰 틀을, 학습 순서를 저희가 정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히 주차별로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프로젝트를 처음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처음 했던 거는요, 너희들이 사는 학교 공간은 어떻니? 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내고 있는 학교 공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아이들의 경험을 묻고 그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너희들의 일상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자 라는 것들로 시작을 했고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들, 혹시 너희들이 학교에서 지내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패들렛을 통해서 저희가 자유롭게 나눴습니다. 제가 사례를 쭉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공간 혁신이 2020년에 진행됐습니다. 그때가 코로나 팬데믹이 가장 심할 때였고요. 저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수업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다수의 많은 것들이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의 사진이 많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온라인에서 했었던 내용들, 그리고 온라인 수업, 줌을 통해 했던 수업과 오프라인 병행되어지는 모습들을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간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경험을 나누고 아이들의 일상 브이로그를 찍었습니다. 학교에 왔을 때 아이들이 하루 동안에 지내는 공간들,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할 때 공간들을 비교하면서 그 공간에서 너희들은 어떤 일을 하지? 그 공간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 고민하고 탐색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재로 넘어가서 문화재 안에 있는 건축 요소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건 이제 처음에 문화재에 대해서 소개하는 아이들이 만든 자료들인데요. 문화재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색감, 질감, 그리고 건축 요소들이 있다면 건축 요소, 또는 문화재가 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때의 심미적인 요소나 실용적인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수업하며 옛 사람들, 역사를 통해서 건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아이들이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들과 촉진자의 만남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게 건축이고 이런 게 공간에 대해서 바꾸고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선행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과 수학 분석을 통해서 학교 공간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좋은 점, 교실 복도 공간의 문제점, 그리고 가능성, 한계점들을 아이들이 적었던 패들렛 장면인데요. 여기서 제가 지금 검은색 네모로 쳐져 있는 이 내용들을 쳐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친 이유는요, 결국은 이 아이들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결국은 저희 교실 모든 공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아이들에게 문제점이 뭐야? 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직접 아이들이 고안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결국은 지금 저희가 혁신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실들의 이 모든 것들이 적용되었음을 알려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빨간색 네모로 쳐드렸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복도가 캄캄하다, 또는 그 교실 복도 공간의 가능성, 두 번째 보시면 공간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 아이들이 원형으로 만들기 좀 좋게 만들고 싶다. 네.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또는 복도의 공간에 천장을 더 터서 훨씬 더 좀 튀어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학 분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공간에 대해서 분석하는 활동을 한 후에 아이들에게 이제 사실 오픈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너희들이 만약에 교실을 바꾸는데 우리가 뭐 들어갔으면 좋겠니? 라고 하고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제가 초기에 받았던 내용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막 BTS를 적었습니다. 네, 공간에 BTS를 넣고 싶다. 참 BTS를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그리고 참 많은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것들이 아이들에게서 사실 확산적인 생각을 진행한 다음에 나중에 아이들이 이 생각을 취합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정할 때는 사실 진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로 취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렴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봐 라고 말하지 않고 확산했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아이들이 나눈 이후에, 그럼 이제 실제로 아이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평면도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를 아이들이 직접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아이디어를 아이들이 제출했지만 평면도를 그릴 때에는 그런 아이디어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자신들의 공간을 만들고 개발하고 바꿔 나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지를 아이들이 그 전에 사회 역사를 통해 배우고 건축자분과의 만남을, 촉진자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 지금까지 진행됐던 공간이 어떤 의미지라는 의미들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니까 실제 도면을 그리고 만들 때에는 아이들이 정말 그 공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도면을 직접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거기에 어떤 한 아이가 쓴 내용 중에 편백나무라고 써져 있는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그 역사 문화재를 가지고 수업할 때 나왔었던 질감들에 대한 수업을 아이들이 적용해서 편백나무가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들까지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면을 그린 건 사실 평면으로 저희가 제시되어진 건데, 그럼 이 평면을 그냥 단순히 아이들에게 제시하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 이렇게 바꾸자라고 하면 사실은 수렴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입체로 표현을 진행을 했습니다. 레고 브릭을 통해서 저희가 총 교실이 일반 교실, 미래 교실, 휴게 교실 이렇게 세 가지를 바꾸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에게 원하는 교실에 너희가 선택해서 너희들의 의견, 도면을 가진 그 내용들을 입체로 한번 표현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 교실을 휴게 교실입니다. 이 교실 모양을 잘 기억해 두시면 이따가 바뀐 모양과 좀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이 만든 마찬가지 휴게 교실이었는데요. 여기 있는 몇 가지의 요소들이 이제 반영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교실입니다. 일반 교실인데요. 일반 교실에 어떤 모둠에서 복층의 구조를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층 구조를 설계했던 게 저희가 1학년 아이들 공간혁신 한 곳이 복층은 아니지만 이렇게 살짝 올라갈 수 있는 계단 구조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 공간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만든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반 교실에는 이런 걸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반에서 했던 지금 레고 브릭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걸 당시 5학년이 5개 반이었는데 5개 반의 모든 반에서 레고 브릭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저희가 전부 오픈해서 교실을 오픈해서 아이들이 모든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친구들이 만든 설계 모습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가 만들었던 게 이제 공간 포스터를 만들고 아이들이 자신의 교실마다 이건 일반 교실인지 미래 교실인지를 표현할 수 있게 저희가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 만든 공간 포스터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와서 보면 이게 어떤지, 이게 무슨 구조고 무엇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각자 공간 디자인 설명서, 제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서를 그 레고 브릭 아래다 내려놓고 아이들이 왔을 때 읽으면서 좋은 요소들이 있다면 자신들의 공간에 조금 더 바꾸면서 자신들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디자인 설명서와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가진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저희가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단순히 아이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들을 받아내자가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어떤 의미이고 너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너희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중점으로 다루다 보니까 아이들의 배움에서도 이런 공간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를 넘어서 이런 것들을 배웠고 우리 학교 공간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조금 더 깊은 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바꾼 공간을 간단하게 활용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이어질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의 활용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는 활용에 대한 이야기는 좀 줄여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 6학년 교실 앞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아이들의 아이디어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형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책상의 모습이 지금 각이 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빨간색으로 네모쳤던 부분 중에 아이들이 화이트보드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매립으로 스마트 TV가 들어가 있고 그 옆쪽으로 화이트보드가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옆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아이들이 활용할 때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가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TV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 것들도 아이들이 TV가 위에 달려 있을 때의 불편함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며 수업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제안되었고 그것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이 화이트보드 아까 설명해드린 내용이고요. 뒤쪽으로 가면 이 공간,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공간은 아이들의 휴게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게실은 아니고요.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앉아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진 공간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그 옆에는 지금 아이들의 사물함이고요. 그 옆으로 가시면 저희가 노티스 보드라고 해서 화이트보드입니다. 6학년 교실을 제가 전면, 사면으로 찍지는 못했지만 앞쪽, 뒤쪽, 그리고 옆쪽으로 전부 화이트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화이트보드를 활용해서 모둠 활동을 진행하고 모둠 활동을 발표하거나 자신들이 계획했던 내용들을 앞으로 나와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 화이트보드로 모든 아이들이 돌아 앉아서 발표할 수 있는 구조를 아이들이 생각해냈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닫이문이나 사실 노티스보드라고 되어 있지만 저기 뒤에가 창고거든요. 물건을 담는 곳인데 그 모든 곳의 문을 화이트보드로 바꿔서 아이들이 수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복도 공간이 위에가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이들의 의견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복도를 개방했습니다. 복도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복도가 너무 컴컴하다라고 이야기한 친구들의 의견도 반영이 돼서 복도가 상당히 밝아졌습니다. 제가 당시에 2021년에 작년에 여기가 6학년 교실이고 이 복도를 중앙을 기준으로 반대쪽에 4학년 교실이 있습니다. 근데 4학년 아이들이 6학년 교실을 볼 때 이 6학년 교실 복도만 엄청 밝거든요. 그래서 막 4학년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우스갯소리로 와, 저기는 선생님 천국 같아요. 제가 6학년 되면은 저기를 쓸 수 있겠죠. 막 이런 아이들에게 되게 많은 자극을 주며 6학년을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또 좋은 현상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휴게 공간입니다. 아까 복층으로 만들었던 친구의 아이디어가 되게 많이 반영된 모습을 사실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빔이 있고 들어오는 입구에 아이들이 휴게 공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화를 보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에는 아이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들. 사실 저 공간이 아이들이 2층으로 복층처럼 되어 있는 저곳으로 올라가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걸 원했습니다. 숨어서 무언가를 하는 것들을 하고 싶다. 물론 선생님들의 손이 많이 갈 수 있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원하는 공간들, 비밀스러운 공간들이 조금 있다라는 것 또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아이들의 배움을 통해서 이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훨씬 더 배움으로 나아가는 데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세용 선생님께서 5학년 학생들과 함께 6학년이 되어 사용할 공간 재구조와 활동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초등학생들의 다양한 활동과 그 배움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좋은 사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발제하신 내용은 종합토론 시간에 생각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장한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장한별 선생님께서는 인하사대 부속중학교 기술정보 선생님으로 2020 미래교실 교실형 사업을 담당하였으며 2022 미래교실 학년형 사업을 담당하셨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현장 지원단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장한별 선생님께서 중등 배움의 공간 혁신 및 활용 사례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의 미래교실 사례를 나눔하게 된 인하사대 부속중학교 장한별입니다. 제가 2020년 미래교실 교실형 사업을 진행하고 지금 올해 2022년에 학년형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두 번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미래교실에 대해서 이해해가는 과정, 중학생과 함께 어떻게 운영했는지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이 미래교실 사업과 저의 첫 만남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2020년에 진행했던 교실형 사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세 번째는 그 교실형 사업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올해 진행되고 있는 학년형 미래교실이 어떻게 운영이 현재까지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맨 처음에 미래교실 사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로 정말 우리 학교 공간을 바꿔보고 싶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제가 했던 오해들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오해 중에 가장 큰 부분인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래교실은 리모델링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미래교실은 리모델링이나 그런 단순한 환경 개선 사업과는 조금 다른 공간 혁신 사업입니다. 단순 교사의 이제 업무로서의 그런 하나의 교육청 사업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추가로 건축 전문가께서 직접 참여를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사업입니다. 이게 제가 맨 처음에 계획했던 교실형 예산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러운 건데 그래도 많은 분들 저처럼 오해하고 이제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대부분의 예산을 기자재에다가 넣었어요. 저도 맨 처음에는 환경 개선 사업인가 보다 하고 신청을 했었는데 1년 동안 2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미래교실에 대한 매력을 또 알게 되었고 그 과정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저는 이제 기술교사인데요. 기술실이에요, 왼쪽이. 굉장히 조금 이게 낙후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 바로 오른쪽은 교사회의실이라고 모임실이라고 있는데요. 이곳이 교사 회의할 때만 쓰이고 평상시에는 불이 꺼져 있어요. 항상 아깝다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기술이 두 학년에서 진행이 되는데 저희 학년에서 진행할 때 다른 학년 학생들이 기술실 이용을 못하니까 모임실에서 했는데 좀 상태가 좋지는 않아가지고 안전사고도 몇 번 이제 일어날 뻔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개선 사업을 하면 다 같이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난관이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모임실과 기술실 두 곳을 한꺼번에 해서 이어지는 어떤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했는데요. 기술실은 이미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이 됐었어요. 2018년도에. 그래서 비품 교체가 내용 연수 때문에 안 돼서 이거 미래교실 사업과는 조금 목적이 맞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공간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임실만 진행하자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미 책상 의자 다 있는 모임실보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을 새롭게 만들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중학교다 보니까 그 부속 고등학교랑 같은 건물을 쓰고 있거든요. 고등학교랑 협의를 해서 고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다 사용하지 않는 어떤 공간을 새롭게 발굴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한 곳이 옛날 매점인데요. 보시면 아무것도 이제 없는 창고로 사용되는 곳이에요. 이것으로 정하자라고 해서 선정 기준까지 정하고 전체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구 매점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 난관이 이 매점이 또 아예 환기나 난방 시설들이 없어서 미래교실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결국에 돌고 돌아 다시 모임실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굉장히 좀 시간 낭비도 있었고 좀 어려움이 많았던 그 사업이었다라는 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앞에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이 와중에도 학생들하고는 함께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반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이 학생들과 인사이트 투어나 등등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남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진지하게 교실을 혁신하고 이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면 관심을 별로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1억이 있다. 요 1억을 너희 마음대로 한 교실에 다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모집을 했더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해줬고 그중에 의지가 좀 좋은 학생들을 데리고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했던 거라 코로나가 터져서 밖에 나가고 이런 활동을 잘 못했어요. 학생들이 애초에 학교에 잘 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 가장 먼저 인사이트 투어는 이렇게 모바일을 통해서 카톡으로 우리 어떤 요일 몇 교시에는 항상 모여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탐색했던 사진들 가지고 와서 이거 우리 학교에 적용해 주세요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줘라. 이렇게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해서요. 잘 보시면 저희가 창가가 어느 정도 높고 창틀이 있잖아요. 거기를 쿠션을 놔서 소파로 만들어 주세요. 이 학생은 조금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미세먼지를 없앨 수 있는 이런 식물로 구성을 해주세요. 친구들과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을 해주세요. 어떤 학생은 이런 나무 소재로 벽을 만들어 주세요 등등 다양한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미루고 미뤘던 사용자 참여 설계가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익숙하셨겠지만 2년 전만 해도 모든 교실에 들어갈 때 손 소독하고 열 체크했던 추억이 이제 생각이 나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건축가님이 직접 오셔서 학생들에게 미래교실 사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도 해주시고 학생들 데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의 2달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을 글로도 설명하고 그림으로도 설명한 다음에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가운데 사진 보시면요. 복층이 형성이 돼 있어요. 학생들이 복층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저 검은 색깔 어떤 이렇게 동그란 물체가 커튼을 학생들이 표현을 한 거거든요. 요 자재가 없어가지고 자기 인형을 잘라서 인형에 있는 천을 붙였던 기억이 나는데요. 학생들은 선생님 눈 밖에 벗어나고 싶은가 봐요. 자기들만 있는 그런 프라이빗한 공간을 그렇게 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동그랗게 뚫려 있는 곳은 창문이에요. 창문을 이렇게 못 만들 것 같은데 했더니 창문은 창문대로 두고 그 위에 저희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판 해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판도 놓고 교실 공간과 쉬는 공간을 나름 이렇게 분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쉬는 공간은 한 70%고 30%는 노는 공간이긴, 아니 공부하는 공간은 30%밖에 없기는 합니다. 오른쪽 보시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물결 모양 책상을 고안을 했더라고요. 물결 모양이 있으면 직진으로도 이제 강의형도 가능하고 모였을 때도 좀 더 모둠 활동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줬고요. 실제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학생인데 어떤 계단적인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친구들과 모여 있고 싶다 얘기를 했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바닥이 너무 색깔이 단조롭다고 동글동글한 이런 물방울 모양이 있는 바닥이 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다람쥐 쳇바퀴 같은 거를 벽에 달아서 어디 좁은 곳에 이렇게 낑겨 있고 싶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좁은 곳에 낑겨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살을 부대끼고 이렇게 놀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 학생은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고 자기는 집에서 만들어 오겠다고 집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건데요. 왼쪽부터 천장, 가운데는 공간, 계단, 소파입니다. 처음에 저 계단을 보고 제가 남은 자투리 대충 이어서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요 선생님 제가 하나하나 계획해서 잘라서 만든 거예요 하더라고요. 저는 아예 장난친 것 같은데 생각하고 전문가님한테 보여드렸더니 아 이거 학생이 굉장히 잘한 거다. 기존 계단의 틀을 깨는 새로운 생각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가운데 공간부터 보시면 교실에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공간을 또 만들었는데 이 학생은 선생님 눈에 밖에 있으면 위험할 거라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벽이 있는 듯 없는 듯 있다 없다 하는 구조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왼쪽은 의자랑 책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곡선 형태의 의자에서 친구들과 이제 벽에 앉아 있고도 싶고 책장도 단순한 일자형 책장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귀엽게 동그라미 세모 모양 책장을 원한다 하더라고요. 천장은 어디서 이제 인테리어 사진을 보고 학생이 본떠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기다란 나무들 위에 덧대고 사이사이에 조명 달아서 뭔가 아늑한 분위기를, 교실이 아늑하지 않았었나 봅니다. 아늑한 분위기를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돼서 그 학생이 만든 물결형 책상은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사다리꼴 모양 책상을 이용해서 다양한 책상 배치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3D 모델링이 됐습니다. 이건 여기부터 이제 실제 사진인데요. 앞문을 가릴 수 있는 어떤 가벽을 하나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수납이 가능해서 평상시에는 집어넣어서 안 보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핀 조명이 천장에 있어요. 이따가 활용 사례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 학생들이 불을 다 끄고 핀 조명만 켜면 거기 딱 집중을 하더라고요. 화이트보드가 벽을 계속 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하얀 색깔 벽 부분에 화이트보드를 추가 설치를 현재는 해놓았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모둠끼리 모여서 화이트보드에서 모둠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마룻바닥인데 마룻바닥 아래도 수납할 수 있게 학생들 의견을 반영해서 교과 선생님들 중에 좀 수납하는 공간이 없으신 분들에게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학생이 얘기했던 소파 공간 추가를 했고요. 복도는 원래는 저렇게 다채로운 색이었는데 너무 색깔이 많으면 좀 그럴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한 가지의 색으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개관식을 열었는데요. 원래는 1, 2, 3학년 학생 대상으로 다 했어야 했고 3학년을 졸업하니까 1, 2학년 대상으로 했어야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한 학년만 등교하는 걸로 바뀌어버려서 3학년 학생들만 왔어요. 그래서 소감에 보시면 이거는 규칙을 정해 본 건데 장난치지 않기, 뛰지 않기 이런 걸 자기들 나름대로 솔직하게 적었고요. 소감에 나는 못 쓴다, 후배들아 잘 써라. 교실을 못 쓰게 되어 아쉽지만 좋은 교실인 것 같다. 이나부주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좀 재미있게 솔직하게 이렇게 잘 소감을 적어주기도 했고요. 상품을 받아가기도 하고 미래교실의 포인트를 1부터 5까지 정해서 학생들이 1번부터 쭉 둘러본 다음에 규칙 적고 소감 적고 뽑기에서 상품을 받아가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활용하는 모습인데요. 원래 교사회의실이었는데 공간이 좀 협소해요. 한 1.5개 정도 교실밖에 안 돼서 40여 명 되는 교직원이 모두 들어가긴 조금 이렇게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벽에 의자를 쭉 줄 세워놓고 벽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한 15분 정도 되셨어요. 공간을 바꾸고 나니까 모든 분들이 다 편하게 앉고서도 저렇게 공간이 남는 모습이 보이십니다. 다양한 형태의 이런 회의, 책상 배열이 또 가능하고요. 학생들이 여기 모여서 하기도 하고 다 1시간에 이루어진 수업인데요. 벽에 모여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소파가 좋아 소파에 모여서 하기도 하고 창틀이 되게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여기 마룻바닥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핀 조명 설치해서 저희 학교 남학교다 보니까 조금 어수선해요. 수업 분위기가. 불을 딱 끄고 이 부분만 불을 켜고 집중하자고 하니까 학생들이 조용해지고 영화관에 온 것처럼 수업에 집중을 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올해 저희 반 학생들이 저희 반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2주 동안 여기를 썼어요. 학생들의 만족도가 엄청 높았는데 쉬는 시간에 제가 하루 가서 어떻게 쉴까 한번 봤는데 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다채롭게 잘 쉬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재작년에 했던 그 미래교실 담당해 주신 건축사분을 올해 학년령에 또 이렇게 모시게 되었어요. 그분께 이제 보내드리면서 너무 뿌듯하다. 학생들이 잘 이용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한번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쉬는 시간 모습이에요. 영상 앞에서부터 혹시 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쉬는 시간 모습인데요. 처음엔 제가 카메라를 들고 가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앞에 모여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이제 조금 이동을 합니다. 아이고. 이동하면 편하게 여기 누워서 자고 싶을 때 이렇게 자는 친구들도 있고요. 소파에 모여가지고 3, 4, 5 떠드는 친구들도 있고 책상이 익숙한 친구들은 잠깐 지나갔지만 책상에 있기도 하고요. 화이트보드랑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낙서를 하기도 하고 친구를 마룻바닥에 눕혀서 끌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치기도 하고요. 여기 보드를 특히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칠판보다 좀 지우고 하기가 용이하다 보니까 많이 쓰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그래도 1년 동안 좀 고생했던 게 싹 내려가는 그런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년형 미래교실에도 도전하고 싶다. 이건 특별 어떤 활동을 할 때만 이용하지만 학생들이 진짜 머무는 곳은 학생들 본인 담임 교실이기 때문에 그런 학급 교실을 바꿔보자 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이제 현재이기도 하고 이제 과거가 될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해봤으니 좀 더 잘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2월부터 막 철저하게 계획을 잡아봤어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 교육청에서 하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온 것들이고요.
검은색은 나름 저희 학교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잡아본 것들입니다. 학년 전체가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서 저희는 학년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운영이 돼서 학년 선생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모든 학년이 다 융합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밤마다 모든 과목을 1, 2, 3, 4, 5, 6, 7, 8, 90 순서로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로 나누고 넷째 주는 공간혁신 사업이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수업들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체육 시간에 교실 속의 안전사고 알아봐서 우리가 어떤 걸 개선해야 할지, 도덕 시간과 영어 시간에 어떤 사례나 자료를 검색하는 시간, 역사 시간, 수학 시간을 활용해서 뭔가 과거 디자인, 황금비 이용한 그런 디자인하기, 국어 시간에 논증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미래교실 모습 설명해 보기, 가정 시간에 유니버셜 디자인 설계하고, 기술 시간엔 실제로 설계도 작성하고, 저희 반 학생들은 그 모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시간에 건축 분쟁에 대해 알아보고, 과학 시간에는 공사시 유해 물질과 이런 것들에 대해 알아보고, 진로 시간엔 관련된 진로를 탐색하도록 했습니다. 국어 시간에 수업 자료를 제가 받아온 것이고요. 이건 도덕 시간 수업 자료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너무 열심히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학 시간에 황금비 이용해서 교실벽 디자인하는 거고요. 제가 진행했던 기술 시간인데요. 건축사님이 9개 교실 다 오실 수가 없어서 저희 반만 건축사님과 함께하고 나머지는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아까처럼 이렇게 3, 3, 5 모여서 본인들이 불편한 점, 개선되어야 할 점을 이렇게 발표하는 거고요. 조명을 받으면 이렇게 많이 신나시는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건축사님과 함께한 수업인데 이런 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본인 몸으로 표현하고 춤으로 이제 표현한 학생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실제 모형도 만들어 보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실을 나누고 싶다라 이야기하더라고요. 공부하는 곳은 공부하고요, 쉬는 곳은 쉬고 싶어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이 수업을 듣지 않은 다른 학년 학생들의 아이디어도 들어보자 생각을 했고, 저희 캐릭터 공모전까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그 공모전 시상 작품들인데요. 어떤 학생은 3D 모델링을 할 줄 아는 학생이어서 직접 본인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거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신명여고와 부평여고에 가서 잘 구축된 그런 사례들을 보고 왔고요. 원래 저희가 1반부터 9반까지 있는데 그 사업 내에서 9반 다 가능할까? 이건 좀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전문가님의 의견이 계셔서 좀 나누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층이 7반까지 있고 2층에 8, 9반이 있는데 1층을 전체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러면 2실만 남아서 이 2실에 대한 민원이 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아예 3, 4, 5, 6, 7만 하고 학기가 지나면 교실을 체인지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수렴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실이 다른 학교보다 조금 더 넓더라고요. 교실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되 그 나눈 공간을 교실 안쪽에 두지 않고 복도로 빼서 복도를 좀 더 넓게 사용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디자인을 건축사님께서 주셔가지고 저희가 하나의 이 디자인을 수렴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교실이 원래 여기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 기둥인데요. 교실 벽을 한 1m 정도 안으로 더 집어넣고요. 바깥 공간에 학생들이 놀 수 있는 마루 공간, 그리고 멀티튜브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안에서 동그랗게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만들었고요. 청소도구랑 학생들 겨울만 되면 다 롱패딩 입고 오는데 걸 데가 없어갖고 바닥에 맨날 지지질 끌고 다니거든요. 그런 거 걸 수 있는 창고 같은 것들, 그리고 쓰레기통을 따로 밖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대상으로 디자인은 끝났으니 이제 색깔 투표를 진행을 했고요. 학생들 도움을 받아서 남학교인데 분홍색이 가장 투표수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교실 안도 분홍색과 노란색이 가장 투표수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실제로 그 공사 단계에서 좀 변경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물어봤는데 정말 진심으로 분홍색을 원한다고 해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2가지 사업을 제가 운영한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네,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한별 선생님께서 미래교실, 교실형과 학년형 구축 과정과 활용에 대해서 발제해 주셨습니다. 특히 다양한 교과에서 그 융합 수업한 것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공간 구축에서 사용자 참여 설계는 학생들의 배움을 촉진하고 민주적 의사소통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사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이제 세 번째 발제인데요. 세 번째 발제는 이지은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지은 선생님께서는 부평여자고등학교 장학연구부장으로 2021년에서 22년까지 부평여자고등학교 미래교실 학년형외 공간혁신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현재 인천광역시 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현장 지원단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지은 선생님께서 고등 공간혁신을 넘어 학교혁신으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평여자고등학교 교사 이지은입니다. 고등학교 사례 발표를 맡았는데요. 제 사례는 공간 좀 큰 틀에서 공간혁신을 통해 어떻게 학교의 문화나 학교의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좀 큰 틀에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상을 제가 먼저 보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영상을 보실 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공간혁신은 왜 해야 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하시면서 가볍게 영상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작년 2021년 동안 공사 진행했던, 그래서 2022년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영상으로 잠깐 살펴보셨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공간혁신을 하면 어떤 게 좋은지, 또 왜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제 발표를 하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평여자고등학교 공간혁신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2021년이죠. 2021년에 스터디 카페 구축을 시작으로 미래교실 학년형 사업, 자기주도 학습 공간 구축 사업, 커뮤니티 공간 구축 사업, 도서관 연결 통로 구축 사업 등 크고 작은 5개의 공간혁신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나름 우수 사례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곤 하시는데요. 참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우수 사례로 부평여고가 꼽힐 수 있었던 데는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많은 사업을 운영해서 결코 아닙니다.
만든 공간이 정말 화려해서 더욱더 화려하고 더 큰 규모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부평여고의 공간혁신의 강점이자 특징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작은 도전들이 모인 것이라는 것. 저희 사실 공간혁신의 시작은 2020년 12월 스터디 카페 교실 한 칸짜리 개선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스터디 카페 구축을 시작으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공간에 대한 어떤 이해, 바램들을 듣기 시작하면서 아, 공간혁신이 정말 필요한 곳이 많구나라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습니다. 처음 시작은 2020년 12월 스터디 카페 구축에서 전 교직원 회의에서 처음 공간혁신이란 단어가 나왔고요. 그 뒤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미래교실 학년형 사업, 자기주학습 공간 등 기회가 될 때마다 작은 도전들에 용기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개교 40년에 가깝습니다. 충분히 좋은 학교, 또 좋은 선생님, 좋은 학생들로 좋은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고 교육도 변해야 하고 학교가 가장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 변화를 하는데 저희는 공간 혁신을 그 시작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공감대에서 작은 도전들에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이 점이 부평여고 공간혁신이 갖는 첫 번째 강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참여 설계의 자발적 확대인데요. 참여 설계는 앞서 보신 것처럼 학생, 교사, 학부모,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설계 단계부터 시공까지 계속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지금 보이는 사업 중에서는 사실 참여 설계가 필요한 사업은 1번과 2번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번 기회에 학교 모든 공간에 학생과 교사가 다 함께 뛰어들어 보자. 이 5개의 사업을 참여 설계를 다 한번 시도해 보자. 과감하게 시도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이 5개의 공간은 따로 나눠져 있는 5개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테마를 갖춘 전 교직원, 그리고 전 학생, 전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모인 하나의 테마를 갖춘 통일성 있고 아주 효율적인 공간으로 탄생했습니다. 이게 부평여고가 학생 중심의 참여 설계를 자발적으로 확대 운영한 것, 가장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강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2021년 공간혁신 사업을 앞서 보신 5개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3월 1일 아주 멋진 공간들이 탄생했습니다. 공간혁신의 성과, 저희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공간혁신을 통해 배운 노하우, 그리고 함께 변한 관계 등을 바탕으로 2022년 저희는 또 다른 혁신에 도전했습니다. 남아있는 공간들을 더욱더 바꿔보기 위해 고교학점제 교과교실 구축 사업들, 그리고 학교 도서관 독서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교실뿐만 아니라 운동장도 교육활동의 하나의 장으로서 바꿔보고자 하는 학교숲 조성 사업, 미래교육에 걸맞춘 선진형 과학 수업이 가능한 지능형 과학실 사업 등 이 4가지 사업에 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도전은 늘 어렵고 이 사업들은 교사에게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우리가 함께 걸었던 경험과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부평여고는 2022년에도 이렇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이 되면 2023년 저희 학교는 사실 정문 빼놓고는 모두 다 새롭게 바뀐 공간으로 탄생될 예정입니다. 공간이 화려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을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었고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2023년을 누구나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평여고 가족들은 3월 1일 우리 학교에 등교하는 순간 설레는 마음으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등교할 것입니다. 학교 공간 혁신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또 다른 도전을 이끌어낸 점, 이게 제가 생각하는 부평여고 공간혁신 사업의 세 번째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앞에서 이제 동영상 좀 보셨을 텐데요. 이제 비포와 애프터 사진을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는 가장 애정이 깊은 장소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계획서를 썼고 교직원의 시간에 처음 저희 학교에서 공간혁신이란 단어를 논의한 사업이고요. 교실 한 칸짜리 사업이었습니다. 경쟁과 개별학습 위주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다 함께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스터디 카페 모형으로 탄생했고요. 저희 학급수가 감소했어요. 인구수가 감소하면서 학급수 감소로 유휴 공간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유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과감히 벽을 허물고
버려진 교실들의 모든 공간을 합쳐서 자기주도 학습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이제 이곳은 유휴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마음껏 토론하고 무대가 설치되어 자신들의 끼를 아무 때나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메인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미래교실 학년형은 고등학교로서는 사실 최초로 선정받아 1호로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1호이다 보니 고등학교 사례가 없어서 좀 더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오히려 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다 보니 더욱더 알차고 좀 재미있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래교실 학년형은 본관 3층 2학년 8개 학급을 한 층 전체를 다 개선한 사업이었고요. 40년이 되다 보니까 40년 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걸레 빠는 곳부터 시작해서 정수기까지 이 역사가 그대로 이게 혼존하고 있어요. 통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도가 낮고 어둡고 통로 기능 외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공간을 안락하고 소통이 가능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학년형 사업은요, 교실이 사실 가장 메인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지금 비포 모습 보시면 고등학교다 보니까 각종 입시 정보, 과제 정보 등이 벽에 정말 빼곡하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재는 좀 노후된 빔 프로젝터와 칠판이 전부인 상태예요. 이런 교실을 과감하게 전자칠판을 다 도입을 하고 교실 뒷부분을 보면 학생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안락하게 꾸며보았습니다. 약간 재미있는 점은 저희가 미래교실 학년형 사업은 2학년만 시작했기 때문에 1학년과 3학년은 비포의 모습으로 여전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만 저렇게 새롭게 바뀐 모습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 말로는, 또 선생님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학교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사업을 시도해보자, 더 많이 바꿔보자, 바꾸니까 교육이 달라지네 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모든 교실이 지금 보는 2학년 교실보다 더 멋진 공간으로 탄생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본관과 별관이 2개가 있는데요. 별관 하나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본관과 별관이 분리되어 있어서 도서관 이용률이 현저히 낮아요. 이번에 과감히 2021년에 이 두 건물을 연결해보자, 도서관 연결통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교실 한 칸과 벌어져 있는 집 비포 모습 보이면 아주 어둡고 거의 조명이 지금 켜져 있는 상태인데도 저 복도와 교실 한 칸을 온전히 다 부수고 연결통로를 구축하여 지금은 학생 중심 행사 공간, 휴식과 소통 공간, 저희 학교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많이 학생들이 찾고 모든 선생님들이 활동할 때 사용하시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살펴보셨는데요. 부평여고 공간혁신의 과정과 결과를 한마디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굿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왔습니다. 드라마의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였던 게 있어요. 날이 좋아서, 날이 흐려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공간혁신이 힘들어서, 공간혁신을 함께해서, 공간혁신의 결과가 알차서, 공간혁신의 모든 날들이 좋았다. 힘들고 많은 역경에 부친 날도 많았지만 지나고 나니 정말 좋은 일이었다. 우리 학교에 꼭 필요한 일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공간혁신의 과정과 결과를 설명드리려고 키워드들을 하나씩 생각하다 보니까 그 단어들의 첫 글자가 우연히 GOD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정말 굿했던 우리 부평여고 공간혁신의 과정과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분 선생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지만 공간혁신의 사업을 진행할 때 일단 시작은 디맨드, 수요, 요구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교사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학교의 공간에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 어떤 학교의 모습을 원하는지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학교 공간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하다 보니 학생들이 학교 와서 쉴 곳이 이렇게 없었구나.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데 정말 힘드셨겠구나. 이 교과 선생님은 특히 수업하실 때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겠구나. 너무 많은 것들이 이해되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해와 공감은
공간혁신 사업의 긴 과정을 추구해 나가는데 굉장한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수요조사 과정에서는요, 또 한편으론 엄청나게 아이디어가 쏟아집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 수백 명의 학부모님들, 교사도 가치관과 경험에 따라 모두 다 아이디어가 다릅니다.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아이디어 중에서 이 디맨드 과정에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여 나갈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 결정을 하려면 반드시 공간혁신의 방향과 가치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학교만이 가지는 비전이 무엇일까? 우리 학교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공간혁신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인가? 이걸 설정하지 못하면 모든 과정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는 학생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학부모님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특히 선생님들 간에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인 것 많은 의견 수렴을 통해 우리 학교만의 비전과 가치를 디맨드 단계에서 굉장히 비교적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공간혁신을 부평여고는 왜 해야 하는가? 공간혁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비교적 명확한 답을 정하고 디맨드 단계에서 아프로레이트 단계로 나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그렇게 설정한 부평여고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라고 혹시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많은 논의 끝에 디맨드 단계에서 많은 논의 끝에 결정한 것은 행복. 학교는 학생들과 교사가 행복한 곳이어야 된다. 더불어 함께 행복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교육. 미래교육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이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는 2021년에 공간혁신 추진 단계에서 설정된 것이고요. 이 의미는 2022년 저희 학교 교육계획서 제목이기도 합니다. 행복의 가치를 더불어 실현하는 미래교육 부평여자고등학교. 공간혁신에서 설정한 가치와 비전을 교육활동에 내실 있게 넣으려고 연계성 있게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도 부평여고만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요조사를 한 뒤에 또 비전을 설정한 뒤에 실제 operate, 운영 단계입니다. 공간혁신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는데 하면 할수록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 사이에서 많은 부담과 어려움도 느꼈습니다. 이 과정을 그런데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저희는 5가지 트랙 정도에서 함께 운영하는 면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공간혁신 추진단 학생들을 주도적으로 활용한 점입니다. 대표 학생들이긴 합니다만 이 대표 학생들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등을 제공해서 저와 또 우리 추진단 선생님들과 전교생을 이어주는 의사통로 연결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촉진자를 활용하여 참여 설계 수업도 진행하고 교사와 학부모 연수도 했고 고등학교이다 보니까 진로와 연계하여 미술, 인테리어, 컴퓨터공학, 건축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 멘토링을 대학생 전공생들을 해서 학생들과 1대1 진로 맞춤형 멘토링도 해줬습니다. 세 번째는 막상 공간혁신을 진행을 하다 보니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교사인데요. 영어 수업에 대한 노하우는 쌓여 있지만 공사에 대한 노하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실제 공간혁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입찰, 업체 선정, 가격 조정, 자재 구입 등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막연함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육지원청, 교육청, 지역사회, 행정부서, 행정실이겠죠. 또 저희 학교에 있는 다른 타부서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지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5개의 사업의 예산 출처가 다 달라요. 5개 사업을 근데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저는 매일 북부교육지원청, 부평구청, 시교육청, 행정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물어보게 바빴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어느 곳도 저를 몰라라 하지 않고 어려움을 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럼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조정해 보겠습니다. 학교를 방문하여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교사로서 오래 학교에 있지만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또 행정실, 교육청, 부평구청 막연히 공동체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크게 와닿거나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공간혁신 사업을 하면서 학생의 행복을 바라는 학교를 위해 이렇게 모두가 힘을 합치고 있구나. 모두 이렇게 도와주고 있구나. 이걸 마음속 깊이 정말 실감했던 과정이었습니다. 원래도 감사하는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공간혁신을 하면서 덕분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라는 말을 한동안은 정말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저희가 고등학교다 보니까 공간혁신 사업을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녹여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또 진로, 진학에도 좀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공간혁신은 굉장히 긴 호흡의 사업입니다. 디자인을 뚝딱 만들어내고 방학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사가 시작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공간혁신은 몇 달에 걸쳐, 심지어는 거의 1, 2학기 동시에 계속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그 기간을 교육활동과 교육과정에 녹여 연계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교내 행사 프로그램에서 공간혁신을 주제로 한 것들을 많이 운영을 했고요. 또 수업 시간에 성취 기준과 잘 접목되는 부분이 있다면 프로젝트 수행평가나 조별 과제 형태로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협력 과정을 통해 얻어진 점이 또 저희 부평여고만의 특징일 수 있는데요. 학생들의 공간 인식 능력, 공간 감수성, 공간 역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숙됐습니다. 부평여고에서는 공간혁신이란 단어가 특정 대표단, 특정 업무 담당자만 관련 있는 사업 이름이 아니고요. 우리끼리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는 대화의 소재이자 저희만의 테마입니다. 이렇게 과정에서 교육활동으로 잘 녹여냈던 것도 학생들과 많이 하면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실제 운영했던 모습이고요. 오퍼레이트 운영에서 코오퍼레이트, 협력만이 가능했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우리 부평여자 고등학교 공간혁신 사업.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조금 어렵고 낯설게 느껴졌던 연대의식, 교육공동체 이런 게 무엇인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다른 사업을 도전할 때도 더 많은 신뢰를 주었고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공간혁신의 과정 부분이고요. 이제 새롭게 2022년 3월 1일 많은 공간들이 탄생했습니다. 사실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활용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저희가 아까 비전을 설정했었잖아요. 그 비전의 설정에 맞춰서 어떤 기회를 창출하는 데 집중할 것인지 크게 세 트랙으로 나눴습니다. 새롭게 만든 공간을 휴식과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으로 활용하자. 새로운 수업 모델과 다양한 학습 방법을 시도하는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곳으로 활용하자. 학생 중심의 다채로운 교육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자.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앞서 보신 동영상에서도 일부 있는 내용인데요. 아주 일부분의 행사들만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행사만 갖고 와서 사실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연결 통로 모습이고요. 여기서는 약간의 의미 있는 스토리 하나씩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이는 사진 보시면 어떤 남자 선생님께서 앞에서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저희 학교 퇴임하신 선생님이시고 시인이십니다. 저희 스승의 날 때 이날 준공식을 연결통로 준공식을 했었는데요. 저희 학교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이 선생님의 시를 시작으로 준공식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래 보이는 화면은 벽면에 그림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 미술 선생님께서 본교의 예쁜 사계절, 학교 정원의 모습을 그려주신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제가 벽을 꾸미는 데 저렇게 활용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하면 늘 새로운 것, 과거는 버리고 무조건 미래를 나아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공간혁신을 하면서 제가 지금 바꾸고자 하는 이 공간 역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과 활동의 공간이었다는 그런 과거의 소중함,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와닿았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저희 부평여고를 그동안 37년 동안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셨기에 제가 지금 이 사업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평여고에서는 미래를 바라보되 지금까지 쌓아왔던 과거와 선생님들의 열정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간혁신 수업에서 참여설계 수업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요. 동영상 맨 처음에 이 화면으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이 날개 화면으로. 학생들과 2021년 공간혁신 수업을 진행할 때 학교 공간에 담고 싶은 의미가 있으면 써달라고 했어요. 그 중에 가장 호응을 많이 받았던 것이 이상의 날개였습니다. 실제 학생이 쓴 글입니다. 이상의 날개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고등학교는 공교육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사회로 나가야 되는 우리 학생들, 여전히 사회는 두렵고 또 입시 현실에 부딪혀서 자존감도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까지 겹쳐서 학생들의 지금 자아 정서 상태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학생들의 선수, 학교가 한 번쯤은 날아보고 싶은, 날아오를 수 있는 곳이 되어달게 해달라는 말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살리고자 이 로고를 스터디 카페에 크게 박아서 부평여고에서 한 번쯤 날아보렴 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고요. 2021년 학생들이 내준 그 아이디어는 올해 2022년 후배들이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예쁜 디자인으로 창작해 보았습니다. 미술에 아무래도 관심 있는 학생이다 보니 NFT 발행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해서 실제 개인 NFT로도 다 발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연계하는 프로젝트 수업까지 운영을 많이 했고요. 공간혁신의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성과, 학생들의 의견들을 놓치지 않고 2022년에 더욱더 확대하고 기억하고 확장하려고 노력했는데요. 학생들은 작년에 했던 활동이 올해도 확대되어 진행되고 또 지금 보시는 이런 로고들은 학교의 교육계획서나 홍보물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우리 학교에 대해서 소속감과 자긍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양한 연계 전시나 또 교과 수업에서 나오는 창출물들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 보이는 거 보면요. 사실 저걸 누가 갖다 놓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요. 매일 가져다 놓는 물건도 다르고요. 어떤 날은 종이공예가 와 있기도 하고 어떤 날은 과학 실험 도구가 와 있기도 하고 어떤 날은 수학 창작물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학교 공간,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에 교과에서 만들어낸 창출물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나온 창출물들을 누구나 자유롭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본교 선생님들의 가장 큰 장점, 선배 교사님들께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점이 수업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저희가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하면서 블렌디드 수업에 많은 노하우를 쌓았잖아요. 다시 전면 등교를 했어요. 블렌디드 수업에서 쌓은 노하우들을 선생님들은 지금 새롭게 바뀐 미래교실에서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적극 활용하고 계십니다. 학생들도 이제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개별로 공부하지 않고 함께 공부하는 모습이 주로 보입니다. 공간혁신과 관련해서 수업과 교수학습 과정에서 연계한 활동 내용입니다. 저도 공간혁신을 진행하면서 공간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공간과 맞닿지 않은 게 없더라고요. 공간과 권력, 공간과 역사, 공간과 심리, 공간이라는 것이 단지 건축이나 공학적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교 학생들은 공간혁신의 과정을 쭉 이어오면서 공간이라는 것이 나의 삶 자체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구나. 공간 역량이 굉장히 향상되었다고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성숙하다 보니 이 과제물로 제출해진 것들을 보면요. 거기서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얻고 시대적인 차이가 있는데도 소통을 많이 하는 게 느껴집니다. 아, 요즘 애들은 이런 공간을 원하는구나. 선생님들 눈에는 이런 게 보이지 않았는데 요즘 10대들이 보는 공간은 이런 관점이구나. 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가치관 차이를 이 공간혁신 과제물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비슷한 내용들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opportunity, 기회를 만들어준 저희의 공간혁신. 이걸 통해 학생들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배웠고요. 학교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선생님들의 수업 전문성은 더더욱 향상되었고요. 또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진로와 연계되어 자신의 진취성과 도전의식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걸 한 단어의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저희 학교는 공간혁신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이 grow, 성장의 마지막 단계로 왔는데요. 이 성장한 결과 선생님들은 여전히 도전은 두렵지만 또 다른 공간혁신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꿈꿉니다. 더 많은 사업에 도전하고 더 많이 도와주실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혁신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는 이걸 함께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을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부평여자고등학교, 도전의 가치를 이해하고 함께 헤쳐나가는 우리 학교만의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게 4단계를 거쳐 공간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저희는 가치와 비전을 변화시켰고 교육 활동을 변화시켰고 그 안에서 관계가 변화되었습니다. 이 3가지를 묶어서 오늘 조심스럽게 좀 거창한 말을 사용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학교 혁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혁신, 거창한 단어를 다 빼고 학생들이 많이 웃어요. 학생들이 뭔가를 더 바래요. 선생님들이 작은 도전을 즐겨요. 힘들지만 학생들이 달라지고 수업이 달라지는 것에 선생님들이 용기를 내요. 그리고 내 주변에는 항상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교육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어요. 이게 학교 혁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간 혁신은 아무리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그 자체로 학교에 설레이는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게 하는 가치 있는 도전입니다. 많은 학교에서 공간 혁신을 통해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은 선생님께서 공간 구축이 학교 혁신으로 나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천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학교, 미래교실 사업에서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뜻깊은 사례 공유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요,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 참석자들과 미처 나누지 못한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해 질의의 응답과 토론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종합 토론을 위해 토론석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분 뒤에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참가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세 분의 발제자 중 누구에게 질문을 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별빛초등학교 학부모로 참여한 박시우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사실 시간만 있다면 세 분께 모든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우선 먼저 가장 저희 초등학교니까 먼저 이세용 선생님께 한번 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지금 세 분의 사례를 듣다 보니까 학교도 잠깐 들어가서 한번 봤더니 전교생의 대부분이 400명에서 400명, 여기 497명 정도 되고 그리고 나머지 580
80명 정도, 그리고 한 600명 이런 정도 수준, 이게 조금 볼륨의 학생을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지역 특성상 저희가 상당한 과밀 지역이다 보니까 정교생이 뭐 1,200명, 1,300명, 1,800명 이런 규모로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부럽다 생각 들었어요. 저희 아들 지금 인천에서 교육하는 미래학교 정책이란 부분들이 지금 여기 특히나 2층 공간 같은 경우는, 휴게공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초등학생들에게 상당한 매력을 느끼는 공간인 거고, 이런 공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좀 더 다양한 생각과 창의력,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건데, 정말 저희 학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상당히 부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초등학생 대상으로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떤 점을 가장 행복해하고 좋아했는지, 그 부분과 두 번째, 이런 사업을 했을 때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드리면, 아이들이 행복해한 것은 그 공간을 자신들이 만들었고 그 공간에 자신들이 만든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에 사실은 되게 행복해합니다. 단순히 휴게 교실이고 놀기 좋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쉬기 편하다라는 공간만으로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넘어서 그 공간을 만든 자신들이 가진 의미들, 그 공간을 바라볼 때 우리가 했다라는 성취감과 이걸 통해 배웠던 것들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드리지 않았지만, 저희는 6학년 아이들이 떠나면서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공간 사용 설명서를 후배들에게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의미가 있었던 것들을 누군가에게 남겨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에 많이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때 코로나가 많이 심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을 전체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받거나 하는 그런 통로들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대신 이제 온라인으로, 줌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지고 나눠진 다음에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족감이 상당히 높아졌던 것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줌에서 질문하시는 분들은 바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다시 또 질문하실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은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은 시작은 감동이란 단어를 먼저 꺼내고 시작을 해야 될 예인 것 같고요. 좀 이제 교사로서 현실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맞습니다. 업무 자체가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사이즈의 일이고, 뭐 그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적인 능력으로 했다고 믿었지 하고요. 그런 것보다 제가 더 궁금한 점은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사업이 진행이 되면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그것도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수없이 많은 얘기와 수없이 많은 일이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네. 아닐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나로 모으고 그 모은 결과가 또 합리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또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냥 모으기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와 맞게 이게 가야 되잖아요.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첫 번째 굉장히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지치지 않을 수 있었는지, 이게 비밀이 돼서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지칠 때마다 일단 교장선생님이랑 교감선생님이 밥을 자주 사주셨고요. 이게 많은 어려움을 공감해 주셔서 저야말로 이게 감동받았습니다. 이 과정을 또 아시는 분께서만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라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정말 수없이 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고요.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그 수준이 결코 낮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취사 선택해야 될지 정말 색채 하나부터 수천 가지 너무나 논의할 게 많았는데, 그 과정이 좀, 저는 처음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이렇게 토의 과정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해도 될까? 언제 디자인이 나오지? 언제 설계를 빨리 들어가야 될 텐데 마음이 항상 조급했는데요. 돌아보고 나니까 그 기간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른 학교에서 예를 들어 뭐 한 달 동안 회의를 했거나 6번을 모였다면 저희는 16번 정도 모인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모였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굵직한 가치관 3개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그 키워드는 선생님들이 다 초반에 정할 때는 합의가 된 거죠. 행복해야 하고, 그다음에 같이 하는 인성교육이 돼야 되는 곳이고, 학교가 꼭 공부하는 경쟁하는 곳만 아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미래교육이 되고, 이 키워드를 3개를 설정하고 나니까 회의가 좀 더 수월해졌고요. 그거에 걸맞는 아이템들을 선정을 하는 순으로 넘어갔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전자칠판을 이제 들어오면서 전자칠판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선생님도 있으시고요. 또 교과 특성상 전자칠판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학교는 너무나 노후냈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기자재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정말 의견이 계속 엇갈렸습니다. 그랬을 때 한쪽으로 푸시하서 밀지 않고 전자칠판이 있는 학교를 쭉 돌아다니고 저와 인사이트 투어팀이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였죠. 또 전자칠판이 없는 팀을 또 없는 선진학교들을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그 중간에서 상태를 하고 있는 제3의 매체를 하고 있는 학교들을 또 정보를 찾거나 인사이트 투어를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고 이러한 장단점이 있다는 결과를 공유를 하고 거기에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자료들을 찾아드리는 거, 어떤 점이 불편하셔서 이걸 반대하시는 걸까, 어떤 점이 좋아서 이걸 찬성하시는 걸까, 그 데이터들을 좀 모으는데 좀 부지런히 돌아다녔던 것이 선생님들이 의사결정을 좀 빨리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그 공간역식 과정 때문에 제가 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어려움이 발생될 때마다 도와줄 곳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학생들하고 활동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그 학생들이 아직 가시물은 하나도 없는데 내년에 바뀔 거라는 그 막연한 기대 속에서 이런 대회에 나와주고 이런 과제에 참여해주고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주는 그 학생들의 눈빛을 보면 저희가 또 교사잖아요. 학생들이 행복하면 그 또 비타민보다 더 강한 영양제이기 때문에 움직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학생들의 활동을 많이 했던 거, 학생들의 교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던 것이 제가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중간중간 많이 지치긴 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저희가 너무 열띤 토론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혹시 그 줌에서 질문이 들어왔나요? 줌에서 질문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금 한 1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짧게 혹시 질문하실 분? 네. 질문은 아니고 한 가지 바람을 장학사님 계시니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업 저희 지금 공간 혁신 사업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노후화된 학교들을 보수할 수 있는 이런 거 좋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과 연계될 수 있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도 계속해서 가면 너무 좋지만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천에서 새로운 학교들이 지금 곧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정말 인천 교육 미래에 맞게끔 미래 학교 그리고 미래 공간 그리고 창의 교육 그리고 4차 산업,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그런 교육들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교실 환경의 정형화가 아닌 이런 지금 여러 좋으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교실 공간을 조금 창의적으로 좀 설계 단계에서 이런 분들이 투입되어서 같이 논의를 통해서 학교가 설립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장학사님 꼭 전해드리고 장학님께 좀 어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에 다시 전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TF를 꾸려서 신설학교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한 번 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그런 전문가도 물론 많이 아시겠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이 수업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더 교육 환경을 더 잘 알지 않을까라는 그런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줌에서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시간이 다 되어서요. 줌에서 질문을 주신 분은 저희가 따로 그 소속이랑 이름 그리고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AO 세션에서 학교 공간 혁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 혁신 사업, 우리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자라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발제자분들과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